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국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덴티티를 이제야 발견했네요. 1년 만에. 아니, 우리 이제 방송 처음에 시작해서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막 라이프 스타일도 얘기하고, 막 건강관리 얘기하고, 취미생활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게 길을 우리 쓸공인들이 정해주시더라고. 맞아요. 어느 에피소드가 인기가 있었나를 보니까 길이 좀 보였어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경제기사, 이제 국제경제기사에 굉장히 호응이 좋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 길이다. 나도 몰랐던 내 길을. 앞으로 이런 국제경제기사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집중할 예정이에요. 네. 저는 보니까 이제 특히 경제 서적 읽었던 편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 서적을 좀 위주로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네. 같이 공유를 하고 네.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로 신문 읽기와 책 읽기로 이제 경제 공부도 하고 국제 감각도 키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명언이 있었대요. 네. 뭐냐면 책과 신문 속에 부가 있다. 딱 우리 얘긴데? 우리 얘기죠. 그래서 저도 약간 이건 우리 쓸공 언니의 철학이다. 라는 생각이 맞아요. 딱 들면서 맞아. 그 노래 있잖아요. 데스티니 이거 데스티니. 그게 귀에서 들리는 느낌이었어. 남편 만났을 때도 들어보지 못했던 노래를. 맞아. 이 글귀를 이 명언을 보고 제가 그 노래를 들었다. 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쓸공 언니 채널에서 꾸준히 신문 읽기도 하고 책 읽기도 하면 우리에게도 부가 있을 날이 올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책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릴 때부터 사실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가지고 네. 취미는 독서라고 항상 적어서 냈던 것 같고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이제 주구장창 얘기를 하면서 다니는데 언니는 어땠어요? 언니는 어릴 때 취미가 혹시 좀 특이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어떤 기대를 좀 저버려서 죄송한데, 그래요? 저도 대단히 특별한 취미는 없었고, 저도 네. 책을 너무 좋아했고, 또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저는 신문을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맞아. 어릴 때부터 신문 읽었다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 읽고 나시면, 내가 이제 거기, 낱말 퍼즐 있죠? 맞아. 낱말 퍼즐을 거의 매일 풀었어. 참 그때부터였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 운명이 맞다니까요. 맞아요. 이 취미와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이렇게 연결되어 간다는 게 맞아요. 그것 또한 이제 운명이 아닐까. 그런가 봐요. 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이번에는 우리 쓸공님들이 저랑 같이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네. 제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좀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트렌드 시리즈를 쭉 해왔잖아요. 네. 그때 제가 공통적으로 쓸공님들한테 강조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지금은 투자의 때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 할 때다. 맞아. 그거는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거시경제 트렌드 할 때도 말씀드렸고 소비 트렌드 할 때도 말씀드렸고 심지어 기술 트렌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한 시기이다 보니까 막 투자를 할 때는 아니고 이제 투자의 시기가 올 때를 기다리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이제 우리 정관리 언니처럼 이제 시사 정보, 미국 경제 뉴스 이런 거를 이제 고급 정보들을 또 접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또 이제 경제 공부를 막 시작한 초보들은 그런 뉴스를 바로 접했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책으로 기본기가 좀 다져져 있어야 맞아요. 그 기사가 의미하는 바도 제대로 소화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초급 레벨에서 어떻게 공부를 좀 시작하면 좋은지, 네. 어떤 책이 있는지, 이런 네. 거를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지금 전반적인 거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네. 이제 투자를 해봤자 수익률이 높지 않잖아요. 그쵸. 이때가 어찌 보면은 그 상위 몇 %가 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맞아요. 그죠? 지금 똑같이 쉬는 시간이니까 지금 네. 공부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 저금리 시대에는 부자들은 더 막 돈을 많이 투자해서 더 많이 벌고 그죠? 그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었는데 네. 지금은 모두가 휴식 상태야. 그죠? 그러니까 이때 공부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 그죠? 어느 따라갈 정도는 수 따라갈 있어.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된 거죠. 맞아요. 네. 진짜 이제는 공부를 할 때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느끼고는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 이제 경제 경영 책을 읽기 시작한 게 거의 이제 대학 졸업하고였던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사회 초년생이었던 시절이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네. 제 돈의 철학은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가르쳐 준 대로 있을 때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된다. 라는 이 경제관념이었어요. 되게 단순하네. 근데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말이 저는 우리 엄마가 먼저 했는데 너무 쿨하게 들리는 거야. 멋있네. 뭔가 대장부 같은 느낌이었어. 우리 집만 이랬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이제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재테크란 개념이 그러니까 뭐 부동산 그다음에 예금 예금에만 넣어놔도 네, 그거밖에 없었어요. 주식하는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주식하면 뭐 3대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그죠. 있고 예. 폐가 망신한다 예. 이런 얘기도 있고 했기 맞아요. 때문에 뭐 경제 교육이라는 것도 없었고 부모님 세대도 경제관념이 그렇게 투철한 편은 아니었고 그냥 이런 거였지. 아껴야 잘 산다. 그치. 근데 사실 절약하고. 틀린 말은 아닌데, 맞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부터 절약부터가 시작점이긴 한데, 네. 우리 세대는 이제 무조건 아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죠. 경제교육이 그거 하나였어. 맞아요. 아껴서 저금해라. 그러다가 이제 97년도 이제 네. IMF가 터지고 네. 저희 엄마부터 약간 저희 집에서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나 재테크 책을 막 읽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저한테도 그때 막 보라고 막 서울에 있는 저한테 막 책을 보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에 돈에 대한 가치관과 가온도 좀 바뀌었죠. 그렇다고 뭐 우리 가족이 막 그때부터 부자가 됐느냐? 그건 아니고요. 근데 그때 경제관념이 안 바뀌었으면은 조금 안 좋게 그렇죠. 흘러갈 수도 있는데. 아빠 은퇴하고 이런 걸 겪으면서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 그쵸. 크게 돈 걱정은 하지 않고 그렇죠. 변화에 적응하신 거지. 그렇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점이고 아무튼 아쉬운 점은 이때 책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으면 20년 동안 부자가 됐을 텐데 또 그렇게 따라하지 못했던 게 아이고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약간 그 부자의 비율이 정해져 있대요. 0.3%? 예, 0.3%. 맞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국민의 0.3%만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거야.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0.3%고 또 3% 안에 드는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 3%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 맞아. 것 같아요. 근데 또 약간 부가 또 세습이 되니까 확률은 더 낮아지지.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세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이제 교육. 맞아요. 공부죠. 네. 그래서 뭐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이렇게 심했던 이유도 사실 맞아. 한번 역전시켜보자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저도 이제 40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경단녀도 됐고 또 지금 이제 회사원으로 열심히 이제 일하고 있는 우리 남편도 언제 은퇴해야 할지 또 얘 약간 고민이 이제 되기 맞아.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에 그 GD 노래 유명한 가사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맞아.
안정적인 직장이 언제까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그러니까요. 아니 뭐 태양도 나중에 사라진다는데. 맞아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제가 돈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좀 뼈저리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IMF 이후에. 맞아. 저도 IMF 때 대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경제서적 엄청 읽었죠. 네네. 근데 이제 약간 그때 내가 조금 실수한 게 이 부자 마인드에 대한 책만 읽고 그러니까 약간 더 근본적인 걸 내가 파악하지를 못했어. 부의 어떤 그런 원리. 그치.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저는 지금 그 부의 원리를 깨닫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난 부자란 건 아닙니다. 이제 깨닫는 수준. 네, 깨달아요. 네. 지금 경제 상황도 굉장히 적기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니도 아시다시피 제가 뭔가 시작할 때는 프로 계획러 아닙니까? 그죠. 철저한 계획. 엑셀과 다이어리가 빼곡해지죠. 막 언니한테 또 들고 와서 보여줬어. 언니 이거 내가 적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좀 체계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네. 제가 경제 경영 전공이기도 하고 또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경제 경영 서적을 그나마 좀 많이 읽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제 베스트셀러나 뭐 이제 스테디셀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들을 읽다 보니까 지식이 쌓이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이게 하나로 또 편중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시기마다 약간 인기 있는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맞아. 그런 마인드가 맞아. 좀 있어요. 이게 사실 경제라는 것이 또 계속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 따라 또 많이 유행하는 이론이나 이런 게 달라요. 있어,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통달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아. 그렇게 막 읽다 보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보통은 관련 도서 30권에서 100권 정도만 정독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경제서적도 한 100권 정도 읽으면 뭐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무조건 읽는 건 그렇고 좀 체계적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체계적으로 읽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정답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발견한 방법, 저만의 방법은 이 경제 경영 서적도 그 이제 주제에 따라서 전문 분야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이제 서점에 가면 경제 경영 서적을 분류해 놓는 섹션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목만 보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안에 이제 내용을 좀 보다 보면 저자가 우리한테 하려는 정보나 이야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거는 뭐 누구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한 4개 정도의 분야로 경제 서적을 분류를 해봤어요. 와, 이거 좋은 정보다. 그렇죠. 누구도 이 한마디로 그 텍서너미 분류를 하진 않잖아요. 경제학 책을. 이거 우리 열정 씨의 새로운 이론이네. 한번 공감이 되신지 들어보고 공감이 되신다면 뭐 같이 이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죠. 그래서 첫 번째 분야가 바로 이제 부자 마인드. 언니가 2000년대 초에 많이 읽었다는. 그래. 일단은 접근하기 쉬워서. 맞아요. 맞아. 내용도 쉽고 맞아.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약간 자극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자 마인드 책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맞아. 그리고 또 돈에 대한 철학을 좀 바꿔야 된다. 신념. 신념에 대한 책이죠. 이런 책들이.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가치관을 좀 새롭게 세팅을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책들인데요. 초기 레벨에는 참 이런 책들이 도움되긴 해요. 먼저 읽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내 마인드가 일단은 부자가 되겠다. 아니면 돈을 내가 좀 모아보겠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하기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이런 자기개발서죠. 어떻게 그쵸. 보면. 경제경영 책이라기보다는 맞아요. 자기개발서에 좀 더 가까운. 동기부여. 한 권 읽고 나면 나 이미 부자 됐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이에요. 내가 이걸 읽으면 이런 마음 들잖아. 나는 실천만 안 했지. 그래, 맞아. 이거 하면 부자 돼. 이대로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책들인데, 저도 사실 매번 자극이 좀 필요할 때마다 읽는 책들이라서 제일 많이 읽은 책이긴 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야가,
이제 일반적인 경제 지식을 쌓는 책들인데 사실 경제 경영 분야를 이제 저희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 지식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처음 경제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이 개념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경제 기사를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투자 관련 도서를 바로 접한다고 한들 그게 좀 흡수가 좀 안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갑자기 유치원생이 대학교 들어가서 경제학 강의를 들을 순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유치원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맞아요. 도서를 그래서 그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책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경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 우리는 주로 그런 거 배우지 않았나? 뭐 경제학 원론이나 뭐 맨큐의 경제학? 네, 맨큐 이런 경제학. 그런 거인데 그거보다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책들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 조금 또 중요한 거는 요 단계의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유튜브 검색이에요. 맞아. 예. 어려우니까. 예. 그리고 막 재밌게 얘기해 주잖아, 유튜버들이. 물론 그게 굉장히 의미는 있어요. 뭔가 어쨌든 흥미를 유발하고 그 세계로 나를 초대해 줄 사람이 필요해. 맞아. 그래서 필요한데 너무 거기에 또 빠지시면 안 돼. 왜냐면은 본인이 소화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강 원리하고 똑같아요. 맞아. 인강 들으면 나 수능 만점 받을 것 같잖아. 근데 막상 시험 보면은 못 푼다? 못 푼듯이 이 경제 공부도 유튜브에 너무 빠지면 그것만 계속 듣고 있잖아요. 본인이 모르는데도 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열정 씨도 책으로 하는 공부를 추천을 하는 거고. 맞아요. 이게 유튜브도 저도 여러 개 찾아서 보지만 휘발성 너무 강해. 너무 강해요. 뒤돌아서면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버가 한 농담만 기억나. 맞아. 웃겼던 내용. 그래.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류가 이제 우리 쓸공 언니에서도 많이 다루는 주제인데 거시경제 흐름을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이에요. 뭐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거시경제의 역사 이런 책들도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요쯤에서 요약하면 첫 번째가 부자 마인드 책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이론책.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시경제에 관한 책. 네네. 근데 이제 경제 이론책이나 거시경제 관련된 책들을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경제 흐름이나 뭐 대응 전략 정도를 본인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가볍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책들 읽다가 다 질리거든. 맞아. 그리고 그렇게까지 알 필요도 없는 게 왜 우리나라에 뭐 천억대 부자분들 손에 꼽는 부자분들 보면은 경제학자, 경영학자 없어. 회계사 없어요. 그냥 아저씨야. 그냥 맞아요. 근데 되게 많이 하셔. 맞아요. 되게 많이 아는데 그렇다고 얇은 지식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기본적인 깊이가 있으면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결국 부자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교수 될 건 아니니까. 맞아요. 심지어 그 아이작 뉴턴 아시죠? 뉴턴도 옛날에 주식 사기 걸려가지고 재산 날렸잖아요. 천재인데. 만류인력의 법칙을 만든 그 대단한 사람도 주식 맞아. 사기에는 걸려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책들은 좀 공부를 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막 논문 쓸 정도로 깊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 질릴 수 있다. 맞아요. 그렇게 해봤자 그냥 학문으로서의 학문이지 그게 실용적으로 적용이 안 돼요.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 분야의 책들은 좀 적당히 읽을 필요는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폭넓게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재테크법에 대한 그런 책들을 좀 모아놓은 것들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앞에 것들이 이론서였다면 지금 말하는 재테크는 그야말로 매뉴얼. 맞아. 행동 지침. 그렇죠. 바로 이제 이걸 따라 해야 돼. 그런 책들인 거죠. 저도 처음에 이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제일 먼저 읽었던 책들이 이 투자법에 관한 책들이었거든요. 그죠. 빨리 가고 싶거든. 맞아. 이제 내 부자가 빨리 돼야 되니까.
근데 보통 이런 책들은 본인의 경험담을 써놓은 책들이 많아요. 그쵸. 근데 부자가 되는 방법은 수만 가지야. 맞아. 근데 이거를 하나 딱 읽으면, 이 사람처럼만 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면서 그쪽으로만 가는데, 사실 이제 그 사람이랑 나는 성향 자체도 다르고, 네. 그 투자하는 시기도 다르고, 이 투자법 하나 읽는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쟁터 다녀온 무용담이죠. 맞아. 그러니까 내가 전쟁이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 근데 나는 전쟁 가서 칼을 몇 번 이렇게 찔렀더니 됐어. 이기고 왔다. 내가 거기 가서 칼을 찔러. 근데 저 사람은 총이야. 이러면 지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 투자법 책들은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먼저 이 책들을 접하는 거는 저는 살짝 비추기는 한데 네. 어쨌든 이런 이제 투자법에 대한 책들도 일단은 있다라는 거. 네. 제가 또 생각나는 게 기술 투자에 제가 한참 또 빠졌었어요. 차트 보고 하는 거. 그 책만 읽으면 다 될 것 같아. 맞아.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네. 약간 인간의 심리라는 것도 비슷하게 돌아가겠고, 통계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치. 근데 그것만 전적으로 의존하면 또 안 돼. 왜냐면 내가 이제 저금리 시대 때 하도 주식이 잘 되니까, 이제 기술 투자를 해보려고, 차트 그거, 엄청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시경제를 몰랐어, 내가 그때. 거시경제가 이렇게 되니까 그 흐름을 몰라서 이 차트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나무 하나만 보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숲은 못 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책을 읽을 때도 항상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 되고 맞아요. 그렇다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돈 공부는 처음이라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이제 경제 공부를 위한 책을 고를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서점에 가서 이제 베스트셀러를 골라서 읽는데 베스트셀러 섹션에 어떤 때 가면은 부동산 책들이 쫙 깔려 있고 또 어떤 때 가면 주식 책들이 또 쫙 깔려 있고 맞아. 그때 뭐가 인기 있는 투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한 분야의 한 투자법에 대한 책들이 매대에 쫙 깔려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때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때래요. 이 책들이 한 분야의 책들이 쫙 나와 있다는 거는 이 시장이 이미 고점이라는 방증이 된대요. 그 후로는 이제 하락이 길이 남아있는. 그렇죠. 이미 이 책을 쓴 사람들은 이걸로 돈을 벌고 고점을 맞았고 그러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이때 초보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고름에 있어서. 자, 그러면 경제 경영 도서로 이제 경제 공부를 나는 시작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읽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경린이들이 읽었으면 하는 책이 어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한 분야의 책만 골라서 읽는다기보다는 이 4가지 분야의 책을 좀 골고루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분야를 좀 나눈 거거든요. 투자법만 읽다 보면 또 거기에 편향이 될 수가 있고. 맞아. 마인드 세팅만 하다 보면은 실천은 못하고 마인드만 세팅하다 끝날 맨날 수 마음만 있어. 부자야, 마음만. 그치. 곧 시작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경제 경영 분야가 처음이라서 잘 모르시겠다 하는 분들은 순서를 좀 정해서 이 4개의 분야를 좀 골고루 읽어보겠다라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경제 공부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그 마인드를 먼저 세팅을 먼저 해보는 거지. 자기 개발서로. 맞아요. 그래서 좀 자극을 받게 되면 이제 경제 공부 막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때부터는 나 이제 빨리 하고 싶어져 이런 조급함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바로 투자법으로 들어가면 위험한 거고. 맞아. 그 순서를 잘 지켜야 돼. 그러니까. 맞아.
그때 이제 일반적인 이론들을 좀 공부를 하는, 그리고 큰 거시형 경제의 흐름을 좀 공부할 수 있는 책들을 먼저 읽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거시경제 공부가 사실 내 분야의 책 중에 제일 오래 걸려요. 맞아. 그죠. 어렵기도 한데다가 범위도 넓어서. 그래서 여기서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내가 볼 때는 부자 마인드가 이제 첫 번째 장이야. 우리 수학 정석하고 똑같아. 1장. 집합이야. 부자 마인드 책을 보고 막 부풀었다가 맞아. 이제 그 2단계를 못 넘어가. 이제 거시경제 책 보고 이제 한 앞에 몇 개 보다가 이제 끝나. 거기서 항상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다시 이제 부자 마인드 세팅 책으로 돌아가줘야 돼. 그래서 계속 마인드를 자극을 시켜줘야 돼. 지칠만 하면 다시 읽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중간중간에 우리가 같이 경제 관련 책을 읽어감에 있어서 거시경제 책이나 이제 경제 이론서들을 좀 읽다가 좀 지겹다 하면 바로 부자 마인드로 갈 거예요. 그래요. 좋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쓸공님들이 이제 경제 공부하실 때 우리 방송 들으시면서 좀 하시면 같이 웃기도 하고 좀 힘들 맞아요. 때 다시 동기부여도 되고 맞아요. 이 언니들도 이렇게 끈질기게 읽는데 끈질기게 쓸데없이 공부하고 있는데 나도 해보자. 맞아요. 네, 이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거시경제 흐름을 공부하는 책과 함께 중요한 건 또 경제 뉴스도 꼼꼼히 읽어줘야 된다는 거. 맞아요. 이게 경제가 사실 살아있는 생선처럼 파닥파닥. 맞아요. 네, 그런 거를 접해야지. 일단 기본서들이야 뭐 상록수처럼 변하지 않는 거니까 네네. 두고 읽어도 되는데 이게 그 시기적절하게 팔로우업을 못하면 감각이 떨어지면서 또 이상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국제 감각이라든가 경제 뉴스들을 좀 접하면서 그때 또 핫한 그런 정보들은 습득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예술이네요, 종합예술.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접해야 되는 책들이 바로 투자법에 대한 책들이에요. 맞아. 사실은 그게 마지막인데 항상 2단계에서 사람들이 그걸 접하지. 아니, 나는 제일 먼저 가서 그거부터.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그 거위, 황금거위 배 가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고수들의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싶은 시점에 서점에 가서 고수들의 투자법을 이것도 한두 권 가지고는 안 되고 다양한 방법들을 좀 접해보고 이제 그 중에서 나의 성향과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우리가 손자방법도 보면은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잖아요. 맞아. 전략 전술. 그걸 다 읽어봐야지 한 개만 딱 읽어. 예를 들어서 36개를 읽었어. 도망가라. 도망만 갈 거 아니야. 그치? 이 길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접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의 이런 방법론이 어떻게 그럴듯해 보이시나요? 당연히 그럴듯하다 못해 훌륭합니다. 예. 그래도 그동안 그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느끼신 거를 이제 정리하신 거잖아요. 그 저의 어떤 시행착오? 그쵸. 나의 그 20년 동안 뭐 경제 관련된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 뭔가 남지 않음 그리고 갈대와 같이 부동산을 하다가 주식을 하다가 막 이렇게 갈대와 같이 흔들렸던 마음을 이번 기회에 좀 다시 한번 다잡아 본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열정씨 스타일대로 바텀업. 그러니까 차근차근 쌓아가는 벽돌 쌓듯이. 네. 이게 참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사실 처음 경영책을 사서 보려고 하시는 분들, 그 많은 수많은 책, 진짜 약간 그거 같지 않아? 약간 옛날에 왜 우리 무슨 이렇게 전자상가나 이런 데 가면 가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들어가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 약간 그런 느낌 같은 거 받잖아요. 호객을 받아야 되는. 네, 누군가 막 추천해주면 뭐 이거 여기 가면 바가지 쓰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드는 그런 마음처럼 경제 경영 코너에 가면 책은 엄청 많은데 여기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막하죠. 네, 그러면 뭐 이 중에 혹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아직 공부하는 중인 상태라서 추천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때까지 읽어본 책들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같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책 정도를 소개를 앞으로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경영 책 중에 요 정도 책은 읽을만 해요라고 소개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정 씨가 되게 겸손한 성격이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소개해 주시는 책들, 추천해 주시는 책들 한번 꼭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래요. 제가 이거를 기획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게 옛날에 제 친구 이제 중학교 때부터 되게 친한 친구인데 뭐 대기업의 부장님이에요. 근데 이제 부장님쯤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나 봐. 그래서 이제 되게 열심히 살다가 부장님이 되고 이제 좀 시간이 나니까 나 책을 좀 읽어보고 싶은데 이때까지는 책을 이렇게 접하지 못하고 있다가 뭐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자법도 자기가 좀 공부를 하고 싶대. 이제 부장이 되고 하니까 언제 또 퇴사가 있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런 거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너무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친구한테 알려주는 그 수준으로 같이 이렇게 우리 쓸공님들과 공유를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기획을 좀 해본 거거든요. 기대되네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네네. 언니는 이제 뉴스와 함께 또 어려운 책 있으면 한 번씩 같이 공유해 주세요. 이거 제가 읽는 책은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나한테 뭐 하나 추천해줬는데 21세기 자본주의 되게 어려운 책이거든요. 일단 제목부터 혹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어렵진 않은데 좀 두꺼워서. 맞아요. 벽돌, 완전 벽돌. 그거 베고 자면 딱 좋은 책이잖아요. 네, 그거 좋더라고요. TV 보다가 좀 심심하면은 베고 자고. 다음에 한번 그 책도 좀 우리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그 경제 지식이 요 정도면은 어려운 책을 한번 접해봐도 되겠다 싶을 때 언니랑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열정 씨와 반대로 무조건 탑다운입니다. 일단 어려운 책부터 읽어요. 찍어 누르기. 네, 찍어 누르기. 그러니까 몰라도 그냥 끝까지 읽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던 말건. 그거를 여러 번 다 회독을 하다 보면은 맞아. 딱 서광이 비치면서 이게 이 얘기였구나. 맞아. 뭔가 눈이 확 띄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약간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 쓸공 언니는 두 가지 버전이 준비되어 있는 거야. 당근과 채찍.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 스타일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제 제 스타일대로 따라오시고 또 우리 열정 씨처럼 달달한 게 좋다 이러신 분들은 따라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참 재밌었네요. 네. 오늘 이제 서점 가서 또 책을 사고 싶은 마음이 또 뿜뿜 일어나네요. 그렇죠. 다음 주에 제가 책을 좀 골라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번 주도 또 쓸공님들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 아유, 감사해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진심을 다하면 시그널이 닿을 것이다 했는데, 맞아요. 예, 계속 좀 닿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뭐 탑5도 아닌데도 이렇게 알아서 들어와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주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열심히 공부해봐요. 다 같이 쓸공합시다.